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6월 25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편집 내기입니다. 오늘이 6.25 전쟁 발발 기념일이죠. 평화가 안보란 궤변을 늘어놓는 제명 우두머리. 제가 최근에는 이재명 정부가 들었으면서 언론사들의 제목을 그대로 소개하고 제 견해는 별도로 댓글식으로 좀 올리는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제목부터 제가 제목이 제 댓글 의견이 되겠습니다. 서해를 중국의 남중국 해화로 내주겠다는 신호인가? 이해할 수 없는 계엄의 탄핵으로 대응은 이해가 되나, 집권 세력의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정치 권력 투쟁일 뿐이다. 권위주의 친중화의 언어들이 날아다니고 있다. 강성노조는 현대차 그룹의 본거지를 미국으로 옮기게 만들 것이다. 캐롤라인 레빗 라이브 대통령을 의심하시나요? 이란에 그럼 가세요. 당신이. 트럼프의 세시는 냉정함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물음표를 달았습니다. 타임즈가 레프트적이라서 이런 제목을 끌어내는 것 같습니다. 레버리지 지렛대라는 뜻인데요. 영화 내용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노조, 이 대통령의 대선 청구서 꺼냈다. 첫 요구는 윤이 만든 회계투명 철회. 고용부 장관 지명 김영훈 한미 FTA 폐기, 한미훈련 제주 핵인기지 반대했다. 이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평화가 안보란 궤변을 늘어놓는 제명 우두머리, 수괴 우두머리, 내란 우두머리 하는데, 제가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 비하적인 우리나라 옛날 말인데, 이거 높임말입니다. 우두머리라는 게 황소 자리에 이 천문이 있을 때 리더를 우두머리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것저것도 안 좋으면은 저도 예의상 제명칸이라고 좀 불러주기도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칸이 마루간 할 때 칸이죠. 자, 사이드로 좀 빠졌는데, 이 대통령 군사력에만 의존하는 시대 지났다. 평화가 안보. 말은 뭐가 그럴싸한 것 같죠. 이현미 세계일보에서 6월 25일 12시 23분, 여기는 또 52초까지 나오네요. 6.25 전쟁 75주년을 맞아 평화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6.25 전쟁 75주년인 25일 군사력에만 의존해 국가를 지키는 시대는 지났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페이스북에서 전쟁을 다시 겪을 일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올바로 응답하는 길이다. 평화가 곧 경제이자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시대라며, 경제가 안정되고 국민이 안심하며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반도 평화체제를 굳건히 구축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 저는 개념이 안 들어오네요. 그래서 궤변이다. 말의 논리가 인과관계가 전혀 성립되지 않는다. 안보가 먼저이고 다음이 평화이다. 평화는 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국방력이 있어야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다. 자주 국방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한미동맹을 맺고 있는 것 아니냐. 국방안보와 관한한 군인이나 정치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항상 견지해야 하거늘 평화 운운하고 평화주의 운운하고 자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한반도 평화체제를 굳건히 구축해 나가겠다는 것이냐. 한반도 평화체제를 친북하고 친중하겠다는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국에 맹종화하겠다는 거 아니냐. 맹종. 그렇게 들립니다. 가까이 주적이 있거늘 북로동맹으로 북한군은 전쟁 경험을 쌓고 있거늘 중국은 핵탄두를 계속 생산하고 전투함을 건조하고 있거늘 뭔 평화체제를 만들겠다는 얘기인지 이게 그래서 서해바다를 지들 앞마당처럼 하려고는 지금 구조물도 막 설치하고 그러고 있는 중이죠. 또 불법 조선 조업들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서해바다를 갖다 바치려는 것 같아요. 서해를 중국의 남중국해화로 내주겠다는 신호인가. 해수부 12월까지 부산으로 이 대통령 시점 못 박아 김형규 정영효 기자가 한국경제에서 6월 24일 날 오후 6시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 대통령은 빠른 이전을 위해 부산에서 청사로 쓸 건물을 임차하는 방식도 고려하라고 당부했다. 고 한다. 강 대변인은 순차적으로 이전을 진행하면 일이 늦어질 수 있으니 건물 형태는 신경 쓰지 말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청사진을 짜는 국정기획위원회도 이날 해수부 부산 이전을 공식화했다. 해수부는 이전 추진단을 구성해 다른 부처의 이전 사례를 살피며 관련 규정과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기려는 것은 2030년 이후 활성화할 북극 항로를 준비하는 동시에 지역 균형 발전을 꾀하겠다는 목적이다. 부산항을 거점으로 삼는 해운업계, 한국해양진흥공사 등과 가까이 온 거리에 정책 시너지를 내겠다는 의지다. 또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하려는 포석도 깔려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목적과 목표가 북극항로 준비, 지역 균형 발전, 어차피 조선업은 울산과 거제도에 몰려 있습니다. 서해를 중국의 나아바리로 내주겠다는 의사표시는 아닐지 의구심이 들어갑니다. 중국의 한중 공유수역의 시설물을 이미 지었다. 서해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거기다가 해양경찰은 해수부 소관이 아니라 세월호 사건 이후 행안부 외청으로 변경된 상태이다. 그러니까 해양경찰도 내치 옛날에 행안부라는 게 내무부죠. 내무부가 어떻게 해안까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윤 정부도 이거를 해결을 못하고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해할 수 없는 계엄의 탄핵으로 대응은 이해가 되나? 집권 세력의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정치 권력 투쟁일 뿐이다. 여기에 이제 판사나 검사 애새끼들이 구속영장 청구를 한다, 이렇게들 나오고 있는데, 내란은 집권 세력이 아닌 자들이 일으키는 게 내란 아닌가요? 친위 구테타? 구테타 했나요? 그냥 계엄을 한 거죠. 내란 특검, 법불나귀, 윤 피의자 중 1인 불과 끌려다니지 않겠다. 뭔 얘기인지 주희진 기자가 동아일보에서 6월 24일 19시 21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전격 청구, 3차례 출석 통보에도 불응, 조사 안 받은 유일한 사람, 별도 조사실 마련할 계획 없어. 그러면 이재명이는 출두하라고 그럴 때 출두한 적이 있나요? 재명칸도 요리조리 살살 빼고 그랬죠. 도저히 못했을 때 이제 그때 가서 나오고 그랬었는데 윤이 하는 것은 나쁜 거고 이재명이가 했던 것은 좋은 건가요? 잘 모르겠네요. 박지원 특검보는 한비자의 법불악위, 법원 신분의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이 무슨 신분이 고귀한 자입니까? 전 대통령 예우라는 입장에서는 모르겠어요. 파면이 되면 그 예우가 없어지는 거. 그래도 그 경호는 한다는 얘기로 들리긴 들리는 것 같은데.
구조를 인용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의 공판에 처음 참석해 재판부에 더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이 위헌적이라며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거나 헌법소원을 낼 뜻을 밝혔다. 김계린가 변호사가 좀 뛰고 있다고 그러죠. 윤 측 특검 기습적 체포영장 부당 정당한 절차 따르면 소환 응할 것. 윤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은 24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사건이 경찰에서 특검으로 이관된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으나 특검은 단 한 차례도 출석 요구나 소환 통지를 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비판했다. 3차례 출석 통보에도 불응? 이건 경찰이 수사할 때 그랬다는 얘기 같은데 특검에서는 그냥 바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는 거죠. 이어 특검이 출범 직후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며 윤 대통령은 향후 정당한 절차에 따른 특검의 요청에 따라 소환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 어저께 소개한 거에는 일본에서는 공권력 행사와 관련해 공무원 개개인의 책임은 추구되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비상계엄 선포에 관련해 국방장관 이하 육군 참모총장 등 많은 고위 간부가 체포됐다. 그러니까 일본도 그 명령에 따랐을 뿐이니까 그게 무슨 죄냐 이게요. 군인이 명령 복종 안 하면 그게 군인입니까? 그런데 이재명이는 약하게 대응한 걸 잘해준 거다 그러면은 그게 군인 정신이 있는 새끼들인가요? 일단 어쨌든 군수통수권자니까 자기 명령 체계에서 그 상관이 명령권자가 지시를 하면 따라야 되는 게 군인의 정신인데 우리나라 그 별다른 새끼들도 그 군인 정신이 지금 없다는 얘기예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한국이 방어, 안보나 국방이 튼튼하게 될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권위주의 친중화의 언어들이 날아다니고 있다. 법꾸라기 한비자, 아까 검찰이 얘기했던 거, 파초선 서유기, 중국 고사성어를 인용하기 시작한 정치권, 갑자기 왜? 이 대통령 권력은 그런 것, 파초선 꺼내며 기강잡기, 최종력 JTBC 6월 24일 오후 8시 31분입니다. JTBC도 야리까리한 애들이죠. 만화 드래곤볼에서 손오공이 프라이팬 산을 불을 끄려고 무천도사에게 파초선을 빌리러 갔다가 냄비 받침으로 쓰고 있던 장면이 기억나는데요. 만화에서도 불을 끄는데 써야 할 것을 냄비 받침 쓰레받기로 쓰는 바람에 무용지물이었는데요. 이 대통령은 고전 속 파초선의 사용법을 공직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제가 그 서유기 자체는 읽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드래곤볼은 그 드래곤볼은 좀 각색이 된 거 아닙니까? 일본 만화 아닙니까? 얘네들 친일파 아새끼들 아니에요? 공직자들이 권력이 있습니까? 항상 권력의 시녀 아닙니까? 파초선은 민주당에게 해야 될 말입니다. 파초선은 불을 끄기도 하지만 일으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권력은 그런 것, 기강잡기의 파초선이 적합한 인형일까? 마법적 소품인데 말이다. 그래서 중국 그렇게 그 고사를 인용하면 유식함이 팽팽 돌아가나요? 다들 그 미국 유학도 하고 김민석이도 미국 유학도 하고 뭐 중국 유학도 왔다고 그러고 뭔 돈으로 갔다 왔는지 모르지만은 이런 그 미국의 말하자면 이걸 뭐라 그러죠? 잊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망치를 손에 쥔 소녀는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 마크 트웨인. 지금 얘네들이 손에 지금 망치를 져가지고 소년처럼 모든 게 못으로 보여가지고 두들기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제가 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도 두들겨 잡으려고 파초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적절한 비유가 아닌 것 같아서 참 우습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강성노조는 현대차그룹의 본거지를 미국으로 옮기게 만들 것이다. 뭘 보고서 이렇게 했느냐? 현대차 5월까지의 누적 판매 대수를 보면은 국내가 29만 2,836대, 해외가 141만 3,252대, 합계 170만 6,088대를 팔았습니다. 0.2%가 전년도 비해서 줄었어요. 기아는 국내 그 23만 420대 0.4% 줄고 현대는 2.4%가 내수는 증가했는데 해외에는 108만 4,368대로 2.9%가 증가했습니다. 특수 뭐 차량이 있는 모양이고요. 누적이 131만 6,233대입니다. 이 좀 기아 쪽은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국내 매출 비중이 17%선입니다. 두 회사가 다. 계산해 보면은. 그러면은 국내 공장도 증설 안 하고 미국 어디죠? 거기 가서 져가지고 정유선 회장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여기 정착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착공식 때 얘기를 했다며요. 그게 진위를 드러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노조 우리나라 세가지고 그 야당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으니까 지금 대가 내놓으라고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민노총을 밀어줄까요? 이 제명 우두머리가 그건 잘 모르겠네요. 캐롤라인 레빗 나이브 대통령을 의심하시나요? 이란에 가세요. 그렇게 질문하려면 트럼프의 세시는 냉정함을 잃었습니다. 6월 20일에 했던 거를 떠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녀의 날카로운 오조와 단호한 대응은 트럼프의 외교정책 일관성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부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타임즈의 논제는 그저 대통령 대변인을 까는 식 표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주 시한이 아닌 이틀 후에 바로 이란의 핵기지를 공중 폭격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대변인은 캐롤라인은 뭔가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하게 얘기를 해버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한국 언론은 대통령 대변인을 까는 취재 기사를 써볼 생각이 없을 것이다. 이게 미국과 다른 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 대변인이 대통령실 대변인이 여성으로 뭐라고 강유정? 요즘 뭐 계속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레블리지라는 요거 유튜버를 인용을 못해서 미안하네요. 그 방송인한테. 레버리지 지렛대라는 뜻이긴 합니다. 작은 힘으로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 힘도 없어 보였던 A와 B가 결심을 하고 그 지렛대가 되어 거대한 부패 권력을 무너뜨린다. 불의를 외면하려던 A, 자녀 양육권 앞에서 주저하던 B, 결국 두 사람은 맞서는 길을 택했고 내부 고발자 C까지 힘을 보태며 진실을 드러낸다. 특히 충성하던 부패 경찰들이 변해간다. 작은 용기가 모이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영화. 자경대 비질런트 영화는 아니지만은 A의 무술이 한몫했고 왜소한 B 변호사 둘이 부패 경찰과 부패 판사에 대항하는 줄거리다. 지방 규모를 다루고 있다. 국가 전체의 부패 권력에 과연 소수가 정할 수 있을까? 개인이 최종 부패 보안관의 부하 경찰들이 갑자기 자정 행동으로 바뀐 것이 실질적으로 좀 그 부패 보안관하고 그 판사를 물러나게 하고 체포하게 되는데 기여를 한 거죠. 그런 영화였었는데
뭐 이런 영화가 미국에서도 나온다는 얘기는 뭐 블록버스터 이런 거는 아니지만은 좀 정의스럽지 못한 공권력에 뭔가 좀 저항 정신을 집어넣으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게 있을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경찰들 착하죠. 뭐 부정부패 뭐 그렇게 많이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노조 이 대통령의 대선 청구서 꺼냈다. 첫 요구는 윤이 만든 회계 투명 철회. 임준환 기자가 뉴델리에서 6월 25일 08시 47분에 보도했습니다. 한노총 윤 정부서 만든 회계 공시 의무 철회 및 국고보조금 인상 요구. 이 정책 협 파트너 강조. 더 나아가 정부 정책 개입까지 선언. 정부는 회계 공시 폐지 미검토 보조금 받으면 내역 밝혀야. 노동계가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 공시 의무화 철회와 국고보조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나서며 나라 돈을 타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노조가 회계 공시를 해야 조합원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2023년 9월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특히 정부는 연말정산 때 노조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 15%를 해왔는데 상급단체가 공시하지 않으면 단위노조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는 대선 레이스 중에 그 한국노총하고 뭐 협약식을 했다는 얘기인데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보여. 노동계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 노조는 처음부터 정치 그리고 뭐 김문수 까라 뭐 그 노조위원장 출신들 많죠. 그렇게 되는데 이게 그 또 그 저기 그 말하자면 그 레프트 쪽도 파가 여러 한두 군데 그 갈라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노동계는 정치에 나서서는 안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자신들의 권리를 위한 단체, 협동조합, 일반 협동조합도 있듯이 노동조합도 협동조합이라는 게 노조가 생기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직원들이 만들어간 게 협동조합인데, 그러니까 노조 애들은 좀 자기네들이 잘 먹고 잘 살겠다면 우리가 그런 경영에 참여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따로 협동조합을 좀 해보자. 뭐 이런 거라면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노동계가 정책 개입까지 선언했다. 이 새끼들 진짜 이 새끼들이라고 얘기해도 되죠. 이게 나이 몇 살이나 처먹은 새끼인지는 모르겠는데 회계 공시 해줘야죠. 그런데 제가 하는 얘기는 낙하산 인사가 예상되는 공공기관부터 상장회사 수준의 회계 공시 의무를 먼저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노조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조는 도둑놈들 심보다 이렇게 되는데 노조 회비 내는 거를 갖다가 그 소득 공제시킨다고 그게 노조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노조가 무서워해가지고 뭔 정치를 해먹겠다는 건지 윤 정부도 그런 거는 좀 잘못했다고 봐요. 노조한테 회계 투명성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는 대선에 지지. 국힘이 노조한테 하기 전에 공공기관 니들부터 해라. 뭐 홈페이지에 가끔 간략하게 나오는 정도는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상장기업 수준의 회계 투명 공시를 해라. 그 다음에 이제 노조한테 니들도 해야 된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이 이게 맞을 겁니다. 고용부 장관 지명 김영훈 한미 FTA 폐기 한미훈련 제주해군기지 반대했다. 민노총 뭐 위원장 할 때
뭐 당연히 했을 거라고 봅니다. 오승용 뉴데일리 6월 25일 11시 45분입니다. 고용부 장관의 민노총 위원장 출신 김용훈 임명, 한미 FTA 제주 해군기지 반대 등 반미운동 이력, 천안함 폭침 의혹 해소 안 됐다며 재조사 요구, 첫 인선 김민석 이종성도 반미 친북 논란, 야권 반미 친북 세력 업표 집권, 한계점 명확, 뭐 이렇게 얘기했고, 왕년에 민노총 위원장 할 때 반미운동 했다 이런 얘기고요. 가장 눈에 띈 투쟁은 한미 FTA 반대다 이렇게 있고, 한미 FTA뿐이 아니라 제주 해군기지 설립 반대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노무현 대통령 때 제주 해군기지를 했는데 그게 진주가 그 일제시대 때 일본 해군기지 했던 데에서 이게 작아져가지고 큰 데로 옮기겠다는데 그러니까 자꾸 욕만 나. 이 새끼들은 뭔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2012년에 청와대 인근 청운동 사무소 앞에서 한미 FTA 발효 규탄 기자회견하고 민노총의 항의 서한 전달이 경찰에 가로막히고 또 김영훈 고용노동장관 그때 노총 위원장이었던 그 정부의 서신을 찢어서 던지고 있다. 이런 불법적인 아나무인적인 그런 사람들이 정치 고용노동부 장관이 돼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 좀 두고 보도록 하죠. 야당은 반북 친미 운운하기 전에 친중 세력에는 왜 침묵하는가? 북한은 현재 반중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친북 세력 이렇게 얘기하는데 북한이 반중을 지금 하는데 북러 동맹에 의해서 반중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반미는 안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이 제명 공께서 그러니까 이 반중 아니 친중 세력 이거를 친북이 아니고 친중 세력이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포진돼 있어가지고 반중 얘기는 안 들으려고 그래요. 너 친중파지, 너 친중이지, 친일파처럼 너 친중파지. 친중 매국노 같은 애들이 지금 너무나 많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이슈화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